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이전부터 제가 유튜브 너무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 일상을 잘 담고 또 공유하고 이게 유튜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제 인생에는 좀 빅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바로 난임 시술인데요. 이 과정을 제가 진행하면서 진짜 많은 유튜브 분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또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 나중에 나에게는 또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제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왜 난임으로 가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결혼 5년 차고요. 그중 4개월 정도 지금 난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임신을 준비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오랫동안 피임을 했었고 덕분에 재밌는 신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얘기를 좀 가져볼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난임센터를 방문했어요. 이유는 산전검사를 한 지 꽤 오래되기도 했고 나팔관 조영수를 좀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바로 난임센터로 방문을 했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연임신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을 6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그때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난임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네, 난임 시술을 받으러 갔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바로 인공수정이냐, 시험관이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이 두 문제를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찾아본 결과 무조건 시험관이 답이겠는데? 무조건 시험관으로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을 먹고 바로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저는 인공수정을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인공수정을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의의 권유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보고 갔다고 해도 제 몸을 직접 본 전문의만큼 제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인공수정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인공수정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시술이라는 점이 좀 더 솔깃했던 것 같아요. 시험관으로 가게 되면 그날 바로 배주사가 처방이 되고 그때부터 처방받은 배주사를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고 갔다고 해도 고민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남편 역시 의사 선생님과 동일하게 좀 무리가 덜 가는 바로 처음부터 너무 하이 레벨로 가지 않는 이런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도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인공수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시험관을 권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뭐 나팔관 한쪽이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난소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분들께는 그냥 바로 시험관을 권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케이스는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도 해요. 마음적으로. 내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주사를 계속 처음부터 맞게 되면 너무 약간 이 심적으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네, 인공수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공수정의 준비 과정은 진짜 별게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약을 시간에 맞춰 잘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과 방문하라고 하는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2시간 정도 먼저 방문을 했었고요. 그 정자에 약물 처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좋은 정자를 추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방문을 제가 하게 되면 이제 관을 삽입해서 거기다가 정자를 이렇게 주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자는 제 나팔관 근처에 흩뿌려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인공수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공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인공수정은 그 과정이 자연임신과 아주 동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임신보다 몇 단계 축소된 과정이겠지만요. 남편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 나팔관 주위에 흩뿌려지면 정자가 결국 난자를 찾아가고 분열하고 착상하는 과정까지는 자연임신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에 좀 무리가 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인공수정은 정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시술이었지만 저는 심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몸은 힘들지 않지만 마음이 힘든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연임신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필요했고요. 근데 그 기간만큼 곱절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된 이유는 자연임신이 되지 않아서잖아요. 자연임신은 중요한 배란일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지만 그 시술은 병원에 제가 방문을 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시술을 받고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뭔가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더 찾아봤어요. 더 똑같은 글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 남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 역시 너무 불안하고 막 기대했다가 증상이 뭐 이런 건가? 막 증상놀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말도 못하게 정말 무수하게 계속 하루 종일 이거 혹시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정말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을 방문할 일이 없거든요. 그 시술한 날 병원에 가고 그리고 나서 쭉 있다가 이제 피검사하러 가는 날까지는 병원에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술을 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자연임신과 같은 과정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인공수정의 장점은 자연임신과 동일하다. 단점도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 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시험관에 마음 먹고 갔지만 결국 인공수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시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왜 난임센터에 방문했는지 그리고 2가지의 시술 중 왜 인공수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어요. 사실 저는 사진과 동영상을 잘 찍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전에 받았던 제 시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마음먹은 이상 앞으로 제 일상을 열심히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이런 시술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